저는 김병철이고요. 오늘 주제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묻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요. 저는 7년 정도 기자로 일을 했었고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 머리는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했고요. 뭐 여행 루트는 이렇습니다. 뭐 한국에서부터 러시아, 유럽을 갔고요. 북아프리카를 갔다가 이제 북미를 갔고 이제 중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모두 31개국을 다녀왔고요. 저는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여행만 한 건 아니고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만나서 왜 이민을 결정했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는 한 30번 정도 했었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이민자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이제 블로그에 올렸고 지금은 이 내용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자들이 이야기해준 이 나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숲을 보려면 숲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 이민자들은 한국이라는 숲을 벗어나서 한국이라는 숲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던 건데요. 저는 이 이민자들에게 한국과 그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사는 게 어떻게 다른지, 또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이제 외국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20살 분도 하시고 뭐 60대 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니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호칭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호칭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윗사람이 되고요. 나이가 적으면 아랫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서열을 정했으면 존댓말과 반말을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위계질서를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우리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몇 살이야? 6살. 그러면 내가 언니네. 언니라고 불러. 네. 이게 어른 버전이 되면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6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형이네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자, 외국은 어떨까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친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애초에 나이를 처음 만나면 잘 물어보질 않아요.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그게 전혀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나이 갭은 친구로 본다고 합니다. 네.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이 되면 늙은 친구, 10년 이하면 10년보다 이하면 어린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어느 나라 문화가 더 이제 옳고 어느 나라 문화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1년 단위로 나이를 끊는 한국의 문화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끊는데 한국은 1년 단위로 끊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사람의 나이를 100살로 하면 100개의 서열이 있는 거예요. 네, 제 위에 제가 뭐 나이가 들수록 약간 군대처럼 나이가 들수록 제 서열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계층화를 하는 게 이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로 서열을 나눠서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어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권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문화가 언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는 굉장히 계층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네, 반말은 사실은 나보다 상대방을 이제 낮추는 말이죠. 이런 존댓말과 반말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는 무시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검색해 보시면 반말 때문에 폭행, 살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반말이 뭐길래, 도대체 나이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이제 아랫사람으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대한항공 사건 같은 것도 더 쉽게 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가 아니라 나는 부리는 사람이고 너는 부림받는 사람이라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기수 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후배 기수가 높은 자리를 맡으면 이제 선배 기수들이 다 옷을 벗죠. 굉장히 이상한 관행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후배가 나보다 위에 올라갔다고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돼? 너무 이상한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다시 이제 이민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자들은 나이가 주는 압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이제 여성분인데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30이 넘은 다음에 신입으로 취업을 해서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주는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중장년층인 그러면 한국에서는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대가 되면 우리가 은퇴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수십 년이 더 남았는데도 나이 때문에 우리 은퇴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인테리어 목수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58년 개띠이세요. 네,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60세죠. 근데 이분은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니저급으로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올라가는데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 앞줄에 있는 분이 방금 그분인데요. 그 옆에 이제 안경 쓰신 머리 짧은 여성분이 있죠. 이분의 나이가 65세, 한국 나이로 66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쌩쌩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60대 간호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수간호사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사 사회에서 보직을 받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몇 개 없죠. 보직은 올라가지 않으면 다 50대 정도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이 간호사 사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회사나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가디건 입은 여성분, 이분이 이 팀의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인데요. 이분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팀장과 팀원의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요? 나보다 20살이 어린 팀장이 나와 같이 일하는 그런 조직 문화?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내가 굳이 보직을 받지 않아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죠?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뭔가 자기가 계산하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장자 혹은 상급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또 함께 부담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으면 관리자가 돼야 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 또 지시하는, 더 이끄는, 후배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것에서 벗어날수록 오히려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더 나이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좀 만들 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를 묻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굳이 내가 형 동생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형 동생 관계를 맺는 순간 제가 우위에 서거나 혹은 제가 하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칭을 정리하면은 이제 권력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이제 계층화하는 관계를 맺지 않는 거고요. 둘째는 호칭을 이제 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뭐 병철님 이렇게요. 이렇게 부르는 회사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뭐 회사를 다니시면 보통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을 어떻게 부르나요? 네, 뭐뭐 씨라고 부르면 다행입니다. 병철아, 혹은 야, 너 여기 좀 와봐. 네, 이런 거 말고, 네, 아니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저도 사실 고백을 합니다. 후배나 동생을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늘어요. 그런 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요즘에 이제 20살 분들 만나면 저는 다 님으로 부릅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형 동생 관계를 맺으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존댓말하기고요. 네. 전국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사용해 보니 반 친구들끼리 뭐뭐 님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한두 달 굉장히 어색하대요. 근데 그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욕설, 왕따, 학교 폭력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조직에는 막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점심 시간에 식당을 고르고요, 주문을 취합하고 그리고 수저를 놓습니다. 이게 막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계급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서열을 나눠서 우리 조직에 있는 최하위 계층에게 막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 사람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라는 단어가 이 계층화를 좀 더 공고히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식과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많이 찾지는 못했고 하나 찾은 거는 이 연장자가 맡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혹은 이제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 이사장을 누가 맡을까요? 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맡는 게 관행입니다. 연합뉴스, KBS, MBC 이사회 같은 경우에 이사장은 최고 연장자가 맡습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투표로 하면 돼요. 우리가 대표이사나 대통령을 이제 나이로 뽑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투표로 뽑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서열 나누기가 약화될수록 그리고 나이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수록, 그거는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한국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이에서 좀 더 해방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나이로 계층화된 사회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 발표를 통해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이에서 해방되는, 나이를 묻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